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역학연구 방법, 역학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저번 시간에 봤으니까, 이번에는 역학을 연구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에서 이 특정한 어떤 시점이나 일정 기간 내에 질병을 조사하고 질병과 인구 집단하고의 관련성을 보겠다. 역학연구 방법이거든요. 저 역학 조사하는 방법인데 특정 시점, 기간에 질병을 조사하고 질병과 그리고 집단하고의 인구 집단하고의 관련성 을 보겠다. 예를 들어서 폐암과 흡연, 비만과 운동 이런 것들을 동시에 조사를 하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많이 할까요?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체크하게 해요. 어떻게? 지금 비만하십니까? 운동은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운동을 하시고 몇 시간 하시고 얼마 만에 하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만이라고 한다면 몇 %인가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질병과 요인 그리고 이 인구 집단하고의 관련성, 특히 이 인구 집단에서는 비만도가 높아요. 이 인구 집단은 결핵률이 높아요. 이 인구 집단은 유난히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거 있죠.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에서는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이런 생식기암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 어떤 한 시점에 유난히 이 질병이 많아진다. 유난히 대사증후군이 많아서 당뇨가 많네. 유난히 유방암, 생식기암이 많네. 이렇게 해서 조사를 나가요. 그래서 질병과 요인을 동시에 조사를 하는 것이죠. 주로 어떤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뭘로 해요? 설문조사로. 설문조사로. 이 역학 연구 방법을 뭐라고 할까? 단면 조사 연구. 이런 연구 방법을 단면 조사 연구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해할 게 뭐 있어? 외우셔야지. 자, 단면 조사 연구. 그러면 단면 조사 연구는 어떤 것일까?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한 시점에 어떤 질병이 자꾸 늘어나요. 이래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러 나가서 이렇게 질병과 원인 이걸 동시에 조사를 하는 거죠. 이 인구 집단하고의 관련성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유병률도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집단에서 유방암이 몇 % 이완율이 있구나. 이 집단에서 대사증후군이 몇 %의 이완율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유병률 조사까지 될 수 있는 게 단면조사 연구죠. 그래서 단면조사 연구를 두고 우리는 유병률 조사라고도 하고 상관관계 조사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측정하는 거 전체 인구 중에서 환자의 분율로 산출을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환자 이를 분율로 퍼센트로 산출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조사로서. 이 조사, 이 역학조사를 뭐라 한다고? 단면 조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단면 조사 연구. 이걸 가지고서 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유병률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병률도 측정할 수 있고 또 고혈압과 뇌혈관 질환하고의 관계 있죠. 고혈압이 있는데 뇌혈관 질환이 있네. 고혈압이 있습니까? 체크. 뇌혈관 질환도 겪은 적이 있어요? 체크.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있다 없다 막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 관계까지도 조사가 되는 거죠. 이를 뭐라고 하겠어요? 고혈압과 뇌혈관 질환의 연관성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면조사 연구에서는 제일 대표적으로 특징적인 게 유병률을 측정할 수 있고요. 연관성, 상관관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관관계?
요인과 질병하고의 상관관계. 이 인구 집단에서 이 질병자가 몇 명일까? 라고 하는 유병조사도 할 수가 있어요. 단면조사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죠. 어떤 측정이 가능하다? 이 인구 집단에서의 환자의 비율을 보는 유병조사도 가능하고, 또 동시에 요인과 질병하고의 관계를 보는 상관관계 조사도 가능하다. 자, 이래서 실제로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대신에 이제 다수가 필요하겠죠. 몇 명한테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인구 집단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정확하게 관찰해서 확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해요. 일반화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요인에 노출될 경우 더욱 많은 사람이 적은지 많은지, 그래서 유병률은 어떻게 확인한다? 고혈압은 A, B, C, D 전체 인구 중에서 A 플러스 B, 그쵸? 고혈압이 있다. 뇌혈관 질환은 A, B, C, D 전체 인구 중에서 A와 C 조사도 되는 거예요. 유병률 조사되고요. 또 상대 위험비, 뇌혈관 고혈압에 노출된 사람 중에서 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자 고혈압이 없는 집단 뇌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 중에 고혈압이 없는 집단 또는 그러니까 비노출분의 질병 또는 노출분의 질병. 자, 이 관계를 보는 거 뭐예요? 상대 위험비. 상대 위험비를 보는 이유는 상관관계를 보겠다. 요인하고 질병하고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죠. 이래서 단면조사 연구의 설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유병률도 확인할 수 있고 상대 위험비로서 상관관계도 알 수 있고. 됐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노출 발생률 중에 노출 발생률 두 가지로 상대 위험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래서 장점으로는 동시에 설문조사만 해가지고 결론 내릴 수 있고 일반화시킬 수 있으니까 비용, 시간 엄청 노력이 절약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좋아하고 선진국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연구조사예요. 왜? 아니 그거를 동시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조사냐 그게 연구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빠르게 그냥 대강 결론 내면 좋지 않냐 이렇게 응? 성향인가 봐. 비용, 노력, 시간 이게 빨리빨리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자연사나 규모를 모를 때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연구 설계이고요. 서서히 진행되어서 질병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다. 또 초기 증상이 없어서 진단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질병 연구에 적합하고 유병률, 발생률, 사망률 이런 거 다 구할 수가 있고 질병과 요인하고의 관련성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 자, 그러나 이 바이어스, 편견이 문제예요. 이 단면조사 연구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편견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기입형으로.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전체 환자가 아니라 연구 시점에서 만나는 환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연구 시점에서 하필 그때가 환자인 거야.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기억 바이어스 편견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유병 기간이 긴 환자가 짧은 환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하필 그때 선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편견을 우리는 선택 편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택 편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적 생존 바이러스. 선택적으로 생존한 사람들이
선택되더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그래서 선택적 생존 바이어스 또는 선택 편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래서 단점. 제일 큰 단점이 요거, 이 편견의 문제죠. 무슨 편견? 선택 편견. 환자가 강인하거나 위중도가 낮은 대상자가 선택되어서 연구될 수 있다. 위중도가 높은 대상자는요, 이미 입원 중, 사망,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에 그래서 미미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더 강력한 병인데, 이미 다 사망을 했거나 입원 중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조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선택 생존 편견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생존한 사람들만 초이스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고, 선택 바이어스, 선택 편견이 있다. 제일 큰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원인 결과에 대한 선후 관계가 불분명한 거죠. 비만 때문에 운동을 했는지, 비만해서 운동을 하는 건지, 운동을 해서 또는 날씬해진 건지, 이 관계가 어느 게 먼저냐, 이거를 제대로 알아내기가 어렵다. 이런 거. 그리고 여러 복합 요인들 중에서 비만한데 꼭 운동만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나? 이런 거죠. 복합 요인 중에서 단일 요소를 찾아낸다라는 게 관련 요인만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연관의 인구 집단이 상당히 커야 일반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모집단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이제 비만한 사람과 비만도가 있는 사람하고 정상인 사람하고를 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 운동을 하는 집단에서의 비만도를 조사했더니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의, 자 다시 운동하는 집단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 이들의 비만도, 비만율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자, 가설은 뭘까요? 가설은? 여러분들은 가설 세우려면 어떻게 세우겠어? 비만 집단에서 운동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또는 거꾸로. 운동 집단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비만율이 높다, 낮다? 낮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운동하는 집단에서 비만율이 더 높아진 거죠. 네. 사실 운동을 하러 가보면, 저 막 이렇게 댄스 하는데 가보면요, 날씬한 사람들이 댄스하는 많지 않고, 어때요? 전부 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뚱뚱해서 비만해서 운동을 하러 왔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앞서는지, 비만해서 운동을 하는 건지, 운동 때문에 날씬해진 건지, 어쨌든 그 관계를 선명하게 얘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선후 관계가, 요인하고 결과하고의 선후 관계가 불명확하다라는 것도 아주 큰 단점인 거죠. 단면 조사 연구. 파악이 되십니까? 자, 역학 연구 방법의 첫 번째, 단면 조사 연구의 중요성. 뭐가 중요했지? 유병률 조사가 가능했고 상관관계 조사가 가능했고, 그래서 유병률, 고혈압률, 뇌혈관 질환율, 이완율을 계산할 수 있었고, 또 상관관계, 요인과 질병하고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 위험비, 1보다 크다면 요인이 되는 거죠. 그죠? 증명하는 거는 1보다 크다예요. 그래서 그 증명하는 것도, 계산하는 거 어떻게 든 중요하고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에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선택 편견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선후관계가 불분명하고, 요인하고 결과하고의 선후관계가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겠다. 일반화가 가능하긴 해도 인구 집단이 굉장히 커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요게 단면조사 연구. 자, 역학연구 두 번째 보실게요. 요건 어떤 역학연구 방법일까? 연구하고자 하는 질병에 이완된 집단과 질병이 없는 군을 선정해서 질병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요인과 질병 발생하고의 원인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뭘까요? 환자군과 대조군을 선정해서. 네. 그래서 이것도 자, 연구가 비교적 용이하고 비용 시간이 적게 들어요. 연구 대상자 수가 적어도 되는데 아주 좋은 점은 희귀 질병에 이렇게 연구 적용이 가능하다. 네, 중도 탈락에 문제가 없다. 코호트 연구처럼 중도 탈락이 되는 예는 없어 보이고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즉 현재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질병군 그리고 대조군 현재 시점에서 질병군과 대조군이 존재하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역학 연구를 하는 것은 질병과 자, 요인하고의 관련성을 보는 거잖아요. 요인일 것이다 라는 것에 질병군의 노출, 비노출, 비율 그리고 대조군의 노출, 비노출 주로 뭘로 많이 표현하더라? 폐암과 흡연, 그죠? 하고의 관련성을 한번 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폐암이 발생을 했는데 아마 흡연하고 관련성이 있을걸?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건 기술역학 때문이에요. 기술역학으로서 폐암 환자들을 막 조사를 해봤더니 담배를 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흡연하고 폐암하고의 관련성을 한번 우리가 조사해볼까? 이렇게 했더니 뭐 했어요. 10년 전에? 10년 전. 이 요인의 과거죠, 과거. 과거에 노출이 됐나요, 안 됐나요? 노출이 됐나요, 안 됐나요? 이걸 조사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상대 위험비, 그죠? 교차비 이런 것들로 계산을 해보겠죠. 계산을 해보고 1보다 높으면 관련이 있다. 그죠? 요인이 질병에 영향을 줬을 거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조사해서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런 환자 대조군 연구는 결정적인 제한점은 뭘까요? 일반화 시킬 수가 없다. 일반화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일반화가 안 된다. 왜 그래요? 아니,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확실하지 않았어. 확실하지 않은 정보예요. 제일 중요해. 불명확한 정보예요. 정확한 정보가 아니야. 정보 수집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과거의 기억에 불과하잖아요. 말일 뿐이잖아. 증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역학조사에서는 실제의 증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증명을 할 수가 없네? 유추는 되지만 대략 그럴 것이다. 이런 정도는 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보 편견의 위험이 있어요. 정보 편견의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는 될 수가 없어요. 정보가 불명확하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아쉽다.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명확하지는 않다. 글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되죠. 왜? 중도 탈락의 문제가 없으니까 비용이 적게 드니까. 자, 그래서 유병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추는 할 수 있지. 자, 이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돌이켜서 연구를 한다라고 해서 이 연구 이름을 환자 대조군이라고도 하지만 뭐라고도 합니까? 후향성 연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로 가서 확인을 한다. 후향성 연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한다라는 건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요인하고 질병하고의 관련성 있죠. 네, 이게 1보다 높다면 요인이 질병에 영향을 줬다. 이를 증명하는 계산은 뭘로 한다? 주로 교차비. 네. 이 질병군과 대조군의 질병군이 굉장히 희귀했을 때 관찰로서 이 많은 희귀 질환들을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희귀 질환일 때 이 환자 대조군의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귀 질환이다 보니 교차비로도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다. 1보다 크다면 요인이 질병의 요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환자 대조군은 상대 위험비보다는 교차비로서 증명해내게 되는 겁니다. 짝짓기 개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희하고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그 내용들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일반화가 될 수 있고 하는 연구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또 하나, 이거 하나만 얘기 더 하고, 단점은 대조군 선정이 굉장히 어렵다. 정보가 불확실하다. 있지만 대조군 선정도 매우 어렵다. 이것도 잊지 않으시도록. 자, 오늘 준비한 건 많은데 역학 연구까지밖에는 못하겠네. 시간 때문에. 역학 연구 마지막입니다. 자, 이 연구 방법은 뭘까? 연구하고자 하는 질병에 이완되지 않은 건강군을 대상으로 질병 요인에 폭로된 집단, 폭로군, 그리고 폭로되지 않은 집단, 비폭로군 간의 질병 발생률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이 스터디는 어떤 역학 연구라 그러죠? 그렇죠. 코호트 연구라고도 하는데 연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공통된 특성, 속성, 경험을 가진 집단, 공통의 속성, 경험, 특성을 가진 집단. 이래서 추적조사, 추적 탐색하는 집단이 된 특정 인구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코호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이름이 코호트 연구예요. 자, 이 연구는 코호트를 만들어요. 현재의 코호트? 현재의 코호트를 만들어요. 자, 이 코호트가 무엇인지 정의를 쓸 수 있으셔야겠죠. 그죠? 이 코호트를 만들어요. 코호트 집단이 있고요. 그리고 비노출군이 있어요. 현재에는 요인에 대해서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인에 대해서만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쭉쭉쭉 10년 뒤 미래에 가서 질병 발생이 되었나, 되지 않았나, 되었나, 되지 않았나 이 관계를 보겠다는 거죠. 이 연구가 코호트 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전향성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전향성 연구라 그러지.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10년 동안에 꾸준하게 관찰하고 바라보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해야 하네? 가능해요. 어떤 일반화? 자, 이 값이 상대 위험비를 구하겠죠. 이런 상대 위험비를 구해서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비노출군의 상대 위험비는 비노출군의 질병 발생률 분의 노출군의 발생률을 구해보는 거예요.
자, 이래서 상대 위험비가 1보다 크다. 분모보다 분자가 크잖아요. 노출군의 발생률이 커.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요인이 질병에 관여했다. 확실하나? 확실하다. 왜? 관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하다. 이게 코호트 연구야. 그래서 실제 선진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연구죠. 맨날 이거 연구하고 있는 거야. 한국에서 잘 안 해. 민족 속성인 것 같아요, 연구자들의. 자, 어쨌든 자, 이런 코호트 집단이 있고 연구하고자 하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연구 대상에 대해서 위험 요인으로 의심되는 요인들을 조사해 놓고 장기간 관찰을 하고 이들 중에서 발생한 질병의 크기와 의심되는 요인하고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향성 연구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전향성 후향적 전향성 연구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른 얘기예요. 요게 이제 코호트 연구예요. 코호트 연구에서는 그래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사용한다? 상대 위험비로서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좀 특이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 요 밑에 개념 한번 보세요. 전향성 후향적 코호트 연구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자,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비록 과거이지만 동일한 특성을 가진 코호트를 정의하고 특정 위험 요인에 폭로된 군, 그렇지 않은 군을 정의할 수 있다면 과거의 시점으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 관찰을 해서 위험 요인과 질병하고의 관련성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후향적 코호트 연구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연구 시작 시점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요인과 질병 발생하고의 관련성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왕 코호트 연구의 예가 이렇게 일본 원자폭탄 투하 1차 세계대전 중에 독가스에 폭로된 사람 중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등록제도 파악. 독가스에 폭로되었나요? 실제 그 자리에 있었나요?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뭘로 증명해야 되죠? 기록으로. 반드시 문서, 기록. 이게 당신 땅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문서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어떤 기록이나 문서가 있을 때 이거는 코호트 연구라고 명명할 수 있는 거죠. 즉 질병과 요인하고의 관련성이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코호트 연구거든요. 명확하다. 이게 코호트 연구거든요. 질병과 요인하고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 응? 이건 환자 대조군 연구거든요. 대략 이렇지 않니? 교차비. 응? 하지만 관련이 있잖아 이런 거고 이거는 명확하다. 그래서 기왕 코호트 또는 후향성 코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자 보세요. 보세요. 이 후향성 코호트하고 환자 대조군하고는 뭐가 다를까? 후향성 코호트는 어디로 연구하죠? 과거로 가서 연구를 해요. 현재는 코호트 그룹이 아니라 질병군이죠. 질병군과 지금 대조군이 있잖아요. 질병이 아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아닌 사람들을 조사해서 과거에 코호트였니?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코호트였냐? 아니었니? 이거 있죠. 과거에 코호트였니? 아니었니?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코호트라는 걸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추적 조사를 하기 때문에 후향성 조사예요. 그러나 코호트가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후향성 코호트, 기왕 코호트 조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시험의 기출은 전향성 코호트가 더 많이 출제될까요? 후향성 코호트가 더 많이 출제될까? 후향성 코호트가 더 많이 출제돼요. 헷갈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추적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 대조군 연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혼돈 주려고 많이 출제를 하죠. 자, 후양성 코호트 두 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자, 후양성 코호트는 기억 보세요. 같은 이것이 있다. 뭐죠? 코호트가 있다. 후양성 코호트의 조건은요, 같은 코호트가 있어요. 그리고 관찰을 하면 무엇을 찾아본다? 문서를 찾아보는 거죠. 근데 환자 대조군은 코호트예요, 아니에요? 코호트가 아닌 거죠. 코호트라고 증명할 수가 없어. 그리고 뭐가 없어? 문서가 없는 거죠. 기록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후양성 코호트와 환자 대조군의 연구는 구분할 수 있다. 뭘로?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코호트와 문서, 기록으로서 구분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즉 질병의 발생 원인으로 가정한 요인의 노출 상태에 따라 연구 집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일정 기간 추구 또는 추적, 관찰해서 특정 질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의 연구를 코호트라고 해요.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피실험자들이 실험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관찰해서 오랫동안 관찰을 하다 보니 그리고 행동을 다르게 해버리는 거죠. 행동을 다르게 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노출되어 있는 행동, 위험 요인에 노출된 행동을 하다가 비노출하는 거죠. 노출 안 하는 거야. 행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담배 피다가 담배 안 피는 거죠. 제가 나 관찰하는 거, 담배 피는 거 관찰하는 것 같은데 담배가 해롭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큰 병 걸리나? 담배 안 피워야겠는걸? 이렇게 돼요. 노출, 비노출. 그래서 돌힐은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에 관해서 조사를 하다가 대상자, 영국 남자 의사들이 흡연을 하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흡연 중지. 그래서 미래 결과 판정, 폐암으로 인한 사망의 정확성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더라. 계속 오랫동안 관찰을 하다 보니 저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 현상의 이름이 뭐다? 호손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정도의 기입형의 용어들이 출제될 수 있겠죠? 호손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코호트 연구를 하다 보니 오랜 동안에 확인하다 보니 호손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거예요. 자, 이래서 코호트 연구는 뭘로 증명해요? 상대 위험비, 귀속 위험도, 귀속 위험률 이런 것들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자, 그거 계산하는 거 개념, 이 비와 율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자세하게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개념인데 혼돈되지 않게. 장점, 질병 발생 위험률을 직접 구할 수가 있고 전 과정에 요인의 편견이 들어가는 일이 없어서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일반화될 수 있죠. 한 번에 여러 가지 가설을 검증할 수도 있어요. 결과 원인의 선후관계가 분명합니다. 일반화 가능해요. 그러나 질병 분류에 착오가 생기고 많은 대상자가 필요하며 오랜 기간 관찰을 해야 되고 대상자가 사망, 탈락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한 조사에 영향을 주는 거죠. 노출을 하지 않더라. 갑자기 이를 뭐라고 그래? 호손 이펙트, 호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노력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물론이고요. 이런 연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요거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할게요. 기출 문제예요. 2008년 기출되었던 지문 내용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한국여자대학교 보건실 실장 김 간호사는 보건교육 건강상담에 관한 업무 계획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자료 조사를 해봐야겠네. 그래서 여대생들에게 현재의 건강 상태와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행위 하고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건강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1차 연구로 준비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설문조사 실시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 이후에 골밀도 검사를 실시했더니 골 감소증이 있는 여대생의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골소증, 골소공증, 골감소증. 골밀도가 낮았네. 그래서 이 골밀도가 낮은 집단, 정상인 집단과 골감소증 집단을 대상으로 이전에, 그럼 지금은 어떤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골감소, 현재, 그죠? 그리고 골감소, 그리고 이전에 요인을 뭘로 생각했어요? 다이어트, 현재의 골감소, 이전의 다이어트하고의 관계를 조사하고 싶다는 거죠. 자, 과거니까 어때요? 후양성 조사겠죠? 그리고 정상인 집단, 자, 환자와 대조군, 그리고 요인하고의 노출 관계, 이걸 보겠다. 이렇게 해서 체중 조절 약물이 골감소증에 영향을 미쳤는가, 체중 조절 약물하고의 관계를 보겠다. 그래서 2차 연구를 실시했다. 자, 1차 연구는 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한 거죠. 1차 연구는 뭡니까? 설문조사로서 골감소증을 확인했거든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 골감소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면조사 연구겠죠. 그리고 골감소증과 정상하고 과거에 체중 조절 약물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걸 확인했다. 환자 대조군 연구겠죠. 조사만 했기 때문에, 조사만 하고 물어만 봤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자 대조군 연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형태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사례를 보고 우리가 이 역학 연구 방법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다, 또는 이 역학 연구 방법들의 장점 3가지, 뭐 단점 3가지, 또는 어떤 편견이 있느냐, 이런 걸 질문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이거는 이제 의사국가고시 문제예요. 벤젠의 폭로된 백혈병의 발생이 증가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벤젠을 취급하는 공장의 근로자와 벤젠에 전혀 폭로되지 않은 근로자들, 그럼 현재는 요인에 노출됐냐 안 됐냐잖아요. 코호트를 정했어요. 코호트와 비코호트. 이들 근로자의 벤젠 폭로량은 그동안 이루어진 직업환경 측정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고 라고 했으니까 명확하다는 거죠. 백혈병 환자는 의료보험으로 확인을 하였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 설계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네요. 벤젠 폭로량을 이미 조사했고, 즉 벤젠 폭로가 먼저 됐네요. 그죠? 먼저 됐고, 지금 현재 백혈병 발생자, 현재에는 백혈병 발생자고 과거의 벤젠 폭로량하고의 관계를 보는 거네요. 그런데 벤젠 폭로량이 확인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현재는 질병자, 과거의 요인으로 조사를 하지만 과거의 요인의 폭로량이 확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노출 위험군을 코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코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서가 있어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방법은 후양성 조사, 후양성 코호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후양성 코호트 연구. 자, 이래서 여기 이 그림처럼 노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연구 시점에서. 그러면 이건 후양적 코호트. 전향성 코호트는 연구 시작 시점에서 결과를 추적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실게요. (2015년) 기출문제입니다. 잘 보이시려나? 자, 학생들의 건강 문제와,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느냐면 기역과 디귿의 그 역학 연구 방법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건강 문제와 행위 습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겠다 그랬어요. 상관관계. 뭔가 냄새가 난다? 그죠?
디귿, 결핵 확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핵의 유발 요인을 파악한다. 그래서 기억은 상관관계 조사를 하는 거고 디귿은 요인과 질병하고의 관계를 조사하는구나. 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기억은 전학년 건강 실태 조사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자, 디귿은 결핵으로 판정받은 학생군과 결핵이 없는 학생군을 대상으로 결핵의 위험 노출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분석 역학 연구. 그래서 현재의 결핵군, 그죠? 그리고 현재의 결핵이 없는 학생, 현재는 환자군과 대조군, 과거의 결핵 위험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겠다. 문서로 확인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환자 대조군 연구. 기억은 뭔 것 같아요? 단면 조사 연구.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기출문제 어렵다. 크게 어렵지 않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개념만 명확하면 되는데 앞으로의 기출문제들은 제가 아까 강조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편견이 있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조사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간 이상 감염에 대한 이런 역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 집단 면역과 기본 감염 재생산수 또는 감염 재생산수의 변화로 유행이 발생할 거냐 안 할 거냐,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정리 잘 하시면 좋겠고, 제가 요 감염 그에 대해서 율과 비 요게 되어야 계산이나 공식들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염에 대한 개념이 되어야 정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이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만나서 하는 것으로.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정돈해 나가면 정리가 싹 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것만 하면 딱 중요한 것만 정리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 중요한 포인트를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나가면서 구조화 잘 시켜주고 키워드 잘 뽑아가지고 정리하시고 머리에 딱 넣어주시고 암기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화이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